자,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가 세계 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최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아주 탈탈 털어서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진짜 속사정이 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더디긴 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괜찮네? 싶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겉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인 거죠. 보고서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걱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안정감, 이거 어쩌면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IMF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회복세가 사실은 몇 가지 반짝 효과,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들 덕분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껍질을 한 겹씩 벗겨볼까요? 그럼 도대체 뭐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곧 관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막 물건을 밀어내기 수출하는 거죠. 일종의 사재기 같은 거예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피하려고 공급망을 급하게 막 바꾸고 아직은 금융 환경이 좀 느슨하니까 그 덕도 보고 있고요. 이게 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버팀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IMF는 이 아슬아슬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위험, 그러니까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점점 더 심해지는 무역 갈등. 둘째, 힘이 빠지고 있는 중국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정책을 만드는 기관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도 골치 아픈데 이게 서로 얽히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역전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식의 차별적인 압박이 지금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하는데요. 인용문을 보면 중국의 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못을 받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품은 꺼져가는데 빚은 산더미고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출만으로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 이건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치가 경제를, 특히 중앙은행 같은 독립기관을 막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금리 결정 같은 아주 중요한 판단에 자꾸 개입한다면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최근 다시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산업 정책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의 도박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정책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 산업이 미래다 하고 특정 산업을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면서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고 일부러 편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정부의 편애가 과연 먹힐까요? 이게 정말 양면성이 뚜렷합니다. 잘 되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자동차 같은 산업을 키워서 경제 전체를 일으키는 대박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정부가 엉뚱한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그건 그냥 막대한 국민 세금만 날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성공 아니면 실패,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방금 막대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IMF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이 청정기술 생산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비용이 매년 GDP의 0.4%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0.4%.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로 나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갈림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무역 장벽을 높여서 세계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이른바 분절화의 길에 가는 거죠. IMF가 분석해보니 이 길로 가면 세계 GDP가 영구적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다시 손을 잡고 협력하는 길이죠.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죠. 결국 IMF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모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무역하고 중앙은행 같은 경제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게 회복력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과연 전 세계 리더들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기회로 뒤바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IMF 보고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